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괜찮은 고용지표 발표와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3% 이상 급등했던 뉴욕 증시는 어제장에는 변동성을 보이면서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론으로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 협상이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상무부 쪽에서는 미중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향후 협상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 좀 낙관론적인 부분이 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유효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오늘도 신세계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해외 선물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화요일장의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 분들과도 인사 나눠볼게요. 먼저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미중 무역 회담 결과에 또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실 텐데요. 일반적으로는 일단은 긍정적이다라는 이제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합의안까지 이제 곧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 반, 우려 반,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거의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는 기업 실적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라는 부분도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트위터와 발언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소식과 함께 이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일단 실무 협상에 대해서는 분위기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은 해오고 있지만 이게 하루하루 또 다른 소식들과 그리고 워낙 또 장기전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렇게 확인을 하시기에는 아직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때 화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화요일 저녁은요, 해용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용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신세계를 제가 다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소식 알려드리고, 한 주 동안 좀 재밌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화수목금 지속적으로 이번 주는 계속 제가 나올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서, 시황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라든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드리고 4일 내내 어떻게 포지션을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중요한 지지라든가 여건 자체가 한번 마련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연초에다가 이제 미국 금리 대차대 조표 수정에 대한 언급 그리고 목요일 날 또 중요한 발표가 있죠. 회의록 공개 이런 부분까지 다 있다 보니까 철저히 준비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시황하고 좋은 얘기로 4일 동안 좋은 이야기 한번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방송을 또 혜영 마스터님과 함께 했잖아요. 네, 올해 첫 방송이고 첫 주인 만큼 그래서 또 스페셜하게 이번 한 주 좀 지속적인 전략을 함께 해주시려고 신세계 4일 동안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이번 한 주는 오늘부터는 또 혜영 마스터님의 지속적인 전략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스터님과도 인사를 나눠봤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좀 발언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과 대화가 매우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좀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아직은 또 확신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매일같이 또 반응과 분석 그리고 말이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좀 적용을 하시는 것이 더욱더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시각은 11시 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현재 시세 살펴보시죠. 네, 현재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자, S&P 500 지수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요, 2,575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개장을 앞두고 고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0.82%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래일 연속 반등에 성공이 됐고 현재 부근에서는 지금 21선이 어제장에 돌파함과 동시에 현재 부근에서도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0.84% 강보합권 유지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전일장까지 상승으로 마감된 이후에 현재는 6,561.50포인트로 0.87%의 상승세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현재 흐름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3월물로 확인되고 있고요. 전일장에 달러인덱스 조정받으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현재 부근에서는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왔네요. 1.15달러대가 이탈이 되면서 1.14960달러 선으로 0.42%의 약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골드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2월물이고요. 전일장에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지만 일단 가격대 라인이 이 전 라인을 다시 회복은 하지는 못하고 현재 부근에서도 다시 이탈이 되고 있습니다. 1281.9달러 선으로 0.65%. 일단 1290달러 이탈된 이후에 1280달러대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 2월물입니다. 최근에 조금씩이나마 꾸준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오일 모습입니다. 자, 지금 1%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49.37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는 고가가 49.58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시 50달러대까지 지지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에는 42달러 초반대에서 지금의 가격대까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50달러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 이 지지선에 대해서 전후로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을까요?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7일과 8일 베이징에서 열렸던 미중 무역회담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네, 중국이 그동안에 미국에 상당히 많은 양보와 배려를 하는 모습 보여왔는데요. 중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많은 분석들 나왔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양보로 타결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이 결과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곧 구체적인 좋은 소식들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외신 쪽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긍정적인 발언을 이제 회담 전과 후에 내놓고 있는데요. 물론 구체적인 사안과 또 트럼프의 변덕이 어떨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제가 미국보다 이렇게 더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왔지만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이렇게 분석을 내놨는데요.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이 많은 타격을 받았지만 이렇게 중국은 이 많은 레버리지가 있다. 즉 대규모의 부양 정책으로 회복에 나서는 한편 하반기에는 미국 경제가 둔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곧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부분 언급을 했습니다. 감세와 정부 지출 등의 이런 부양이 점차 사라지면서 2% 이하의 성장률 전망이 나오는 등 하반기에 둔화할 것 같다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발언입니다. 중국과 무역 협상 정말 합의하고자 한다라면서 회담 전에도 그랬고요. 끝나고 나서도 정말 좋은 발언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윌버로스 상무장관 역시 미국과 중국이 함께 살 수도 있다라는 발언도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합의안을 이제 중국에게 이행할 것을 강요하겠다라는 부분도 재차 피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의 여부가 더욱더 주목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셧다운 장기화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게 마무리가 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8일 동부시각 이제 국민 대담화 연설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경 장벽 관련한 이야기를 내놓겠다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을 좀 겪고 있고 또 피해를 보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이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국경 장벽 관련해서 TV로 호소를 하겠다. TV 출연의 지금 뜻을 밝혔는데요. 이 셧다운 장기화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듯한 모습입니다. 민주당 역시 팽팽하게 계속해서 맞서고 있고요. 이 트위터로 계속해서 올렸지만 효과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나선 것이다라는 외신 쪽 분석입니다. 네, 올해 미국 증시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진단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PNC 파이낸셜의 공동 수석 투자 전략가 발언을 인용한 CNBC 보도인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안도 랠리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보면서 이 강세장에 대한 기대를 버린 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것이다라면서 계속해서 펀더멘털은 견조하다는 뜻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주가가 당연히 오를 것이다라는 전략가 발언이고요. 이 불확실성이 증시를 이끌어 왔다면서 연준의 정책 그리고 무역 전쟁에 너무나 과도한 관심을 주면서 그 부분에 좀 집중해 왔다라고 지적을 내놨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는 무역 회담에 이어서 어닝 시즌 기업 실적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기업 실적이 양호하게 나타나면 미국 증시는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강세장을 점쳐볼 수 있겠다라는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기술주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이런 증시 상황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또 올해 증시 상황은 좋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많은 기관들에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한편 연준이 통화 긴축 강도를 완화하면서 증시가 급반등을 했지만 랠리가 이어갈 여력은 없을 것이란 분석도 이제 반대 의견으로도 나오고도 있습니다. 마켓워치 보도인데요. 이렇게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이 이미 이제 올해 연준은 기준금리를 전혀 올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연말에는 금리를 좀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라면서 비둘기과 연준이 촉발한 랠리가 지속될 수 있는 이런 여력 자체가 별로 없다. 라고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파월 의장이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경제지표와 금융 여건에 더 의존하겠다는 의미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이 부분 때문에 또 연준 의장이 이 부분을 반영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내놨고요. 미국 증시가 여전히 좋은 투자처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이제 덧붙였습니다. 네, 골드만삭스는 올해 S&P 지수가 3,000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지난 4일 종가 대비 이제 18.5% 높은 3,000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이야기하면서 FedEx, UPS, IBM 등을 이제 추천주로 내놓기는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미국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비관을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조언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자들이 주식과 채권을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속도로 처분하고 있다고 CNBC가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달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미국 뮤추얼 펀드에서 자금이 1,520억 달러, 즉 우리 돈으로 170조 원 정도 빠져나온 것으로 집계가 됐다라면서 이렇게 전했고요. 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 ETF도 작년 7월 이후 처음으로 2주 연속 자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의 유출 규모가 71억 달러로 파악이 됐고요. 사상 최대 이런 썰물을 맞았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죠. 이 셧다운이 길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금 환급에 영향을 받을 경우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 증시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UBS 측에서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지지율에는 분명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경제도 역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레퍼티 캐피털의 마켓츠 닉 보브 수석 전략가 발언인데요. 미국 연준이 시장과 또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굴복을 한 것이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연준이 이제 그동안의 매파적인 발언에서 비둘기적으로 전환했다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굴복했고 또 시장 상황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유가 관련 소식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제 유가 상승을 이끌기 위해 원유 수출 물량을 대거 줄일 것이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수출 규모를 하루 평균 710만 배럴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라고 이제 오펙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내놨고요. 지난 11월 수출 물량보다 하루 평균 80만 배럴 적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이 80달러 선으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계획 중이다라고 덧붙였고요. 앞으로 이제 유가는 증시 상황에 상당히 큰 영향을 앞으로 더욱더 받을 것 같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중 무역 협상이 향후 유가 향방도 가를 것이다라는 CNBC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제 유가가 지금 10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이제 경기 침체 우려와 과잉 고구 우려로 40% 이상 붕괴가 됐고요.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속도가 너무 더디다라는 분석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부 장관이요. 이 브렉시트 시점의 연기에 대한 이 논의, 이 부분에 대한 보도를 전격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네, 브렉시트 연장과 관련해서 EU와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라면서 이런 발언을 내놨고요. 앞으로 이제 3월 29일 탈퇴하는 것이 매우 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다라는 발언 다시 한번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영국과 EU죠. 이 브렉시트 탈퇴 시점 연장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부분이 이제 파운드와 상승도 함께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리스본 조약 50조 조경의 연장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지금 영국 언론들이 보도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제 합의안이 영국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면서 이 브렉시트를 연장해야 된다는 주장도 제기가 되어온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제 브렉시트는요,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과 변동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너무 많은 선을 넘어야 될 것이다라고 앞으로 끝나지 않은 이슈다라고 많은 분석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오프닝 이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혜영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 사물물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 속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지수의 모습입니다. 자, 현재 부근에서도 S&P와 나스닥 모두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 이슈 S&P 500을 비롯한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50 전까지 일단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49.33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오일까지 두 가지 이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인 지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현선물 쪽에서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 속에서 오늘 마무리가 된 협상 소식 역시나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뉴스와 이 재료가 단기적일지 또는 장기적으로도 이 랠리에 영향을 줄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설명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업입니다. 자, 일단 지수가 연일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업에 대한 의견을 또 표를 해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부분이지만 이 상승세로 뜻하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지난주 언급드렸던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사실 이제 파월 의장 발언이 조금 다소 셌어요. 네, 이 부분은 사실이고, 이제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언급을 직접적으로 꺼냈습니다. 파월 입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따 달러 인덱스 관련해서 좀 언급을 드려야겠지만은, 그, 중립금리 목표 수정치가 이제 3%대로 잡혀 있어요, 거의. 확실하게.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있는 국면에서, 오히려 한 차례 더 다운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여건 자체가 마련되다 보니까, 이제 증시가 어떻게 보면은 일봉상, 주봉상, 조정 장세예요. 자, 일봉 차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 아직 조정이라는 국면이에요. 매도 추세에 대한 아직 이탈 관점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단기간 내에 좀 더 끌어올릴 가능성은 굉장히 시황이 확보가 된다. 이 부분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지난주에 제가 언급드렸던 부분은 6,400 두 가지를 언급드렸어요. 이 단기 지점에 대한 고가 이탈이 이루어질 시 6,400 단가까지는 좀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1차에 언급드렸고, 자, 여기에서 이제 저항, 추세대가 버티고 있는데, 저항에 대한 라인이 저항을 바꿔서 일목균형표에 대한 하단이 다시 한번 재차 밀린다면 하방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가 된다. 이렇게 언급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저항에 대한 추세대 자체를 부딪히지 않고 그대로 밀려버리는 형국 자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밀려버렸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일목균형표 60분봉상 추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자, 지금 이제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파월의 언급 자체를 예상을 사실 못했지만은 뭐 일목균형표가 다시 스팬 밑에 뚫리면 그때 매도 추세에 접근하려고 했지만은 지금은 저항을 완전히 밀어버린 형국이기 때문에 이 추세 그대로 흐름대로 따라가야지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뜻이에요. 지금 외신에서도 언급드리지만은 일단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에 긍정적인 신호도 있고 어닝 시즌에 대한 발표도 아직 남아있는 여건이에요. 근데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이제 윗단에 10월부터 내려오던 저항대가 하나 더 있다는 부분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단가 자체가 6,800 라인이에요. 6,800 라인. 자, 6,800 라인까지는 단기간 내에 좀 끌어올릴 가능성이 일단은 지금은 너무 돋보여요. 그러면은 저희가 단가를 좀 잘 지어야 되는데 지금 일목균형표상 기준선을 좀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기준선을 그대로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시사가 됩니다. 부딪히고 그대로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시사가 돼요. 전일 이제 기준선 위치값에서 조금 이제 매수 포지션을 한 번 더 노리려고 했는데 부딪히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는 국면 자체가 나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선 위치값에 온다면은 한번 과감하게 매수 포지션을 질 만한 가능성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건 자체가. 자, 어떤 그림 형성 자체가 띄어지냐면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대로 기준선을 타고 올라가는 케이스가 발동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기준선을 타고 올라갈. 어디 라인까지요? 6,800 라인까지. 보이시죠? 그러면은 기준선 위치값이 오늘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준선에 대한 바로 저항을 맞는 게 아니라 이제 기준선의 기울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그대로 타고 올라가는 케이스가 발동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T차트에서 좋은 단가를 오늘 좀 엿볼 수 있을 텐데 자, 지금은 아직 미장 개장 전이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휩쇼가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거래가 한 번 더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봐야 될 좋은 위치값 자체는 여러분들 오늘 언급드리면은 자, 6,525 라인을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6,525 라인. 네, 6,525 라인에서 매수 가능성이 한 차례 놓이고요. 손절 라인 자체는요, 6,510 라인으로 한번 보실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어요. 자, 물론 고가 갱신을 목표로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지금 손절 라인 자체가 이 단가 내에서 보여지고 고점 갱신에 대한 목표로 두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익비 구성이 충분히 될 단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에요. 이 단가 내에서 이제 추세대 T차트 단기 지지대를 맞고 올라간다면은 60분 봉상 기준선은 당연히 타고 올라갈 것이고 그대로 올라가는 케이스가 발동이 될 가능성이 열려요. 중장기 포지션에 있어서는 단가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중장기는 한번 흔들 가능성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중장기 포지션은 왜냐하면 손절 라인이 너무 깊어요. 상황 자체가. 만약에 중장기 포지션에 대해서 여건을 노리실 분들은요. 스팬 하단 구간까지 스팬 상단까지 부딪힐 때까지는 충분히 기다리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손절 라인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짧게 지어지기 때문에. 지금 단가에서는 중장기 포지션은 굉장히 무리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 T차트상 목표 단가는요. 아까 제안드렸던 6,525라인 매수 단가 좀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고요. 이 고점 갱신에 대한 목표 가능성으로 한번 엿보시는 게 오히려 이상적인 매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개인적으로 이 60분 봉상 일목균형표 형성 위치값에서 6,800까지 도달 가능성이 일단 제기가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일목균형표에 대한 스팬 자체가 밀리지 않는다는 전제를 우선 깔고 와야 되고, 오늘 위치값에서 이제 기준선 위치값이 그대로 밀려버리거나, 아까 T차트 보이시죠? 이 지지대, 단기 지지대, 추세대 자체가 완전히 다 밀려버린 코스가 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관망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관망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추후에 다시 한번 매수에 대한 기회를 포착하는 게 좀 더 이상적이다. 이렇게 조금 엿보고 있습니다. 시황적인 부분으로는 이제 지난주 파월 의장 관련해서 대차대조표 언급에 대한 금리에 대한 발언 가능성, 금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동결이라든가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한 언급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오늘 외신에서 언급드렸었던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진전 가능성, 이 가능성만으로도 매수에 대한 장세가 추가적으로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매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상황입니다. 나스닥 기준으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6,525라인에 좀 눌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매수적인 접근, 그리고 손절에 대해서는 이 6,510라인을 좀 잡아드렸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빠르게 외신 소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개장이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S&P 이슈 전달을 드릴 텐데요. 물론 개장 이후에 또 많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현재 이제 무역 회담이 아무래도 주요 이슈입니다. 이 회담에 대한 기대와 또 기술주 반등세에 힘입어서 이제 뭐 현재로서는 지금 상승세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윌버로스 미국 상무장관의 발언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긍정적이고 또 합의 불이행 시 페널티 있을 수 있다. 라면서 합의 이행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다는 부분, 이제 중국과의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제 결론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관세 폭탄을 중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라면서 관세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중국의 이런 MRB 파트너스에서도요, 미중 무역 분쟁이 근데 앞으로 수년간 좀 이어질 것이고, 양국 모두 지금 현재 경제 둔화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무조건 낙관할 수는 없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연준 의장의 이제 발언이 지금 마스터님 말씀 맞다나 좀 시장의 파급력이 컸습니다. 이런 발언과 고용 지표의 호조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분석도 이제 지난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고요. 또 한편 이제 마켓워치 기사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기관과 또 전문가들의 발언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모든 열쇠는 미중 무역 회담 결과에 달려 있고요. 이제 투자자들은 증시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네, 하면서 연준의 완화 기조가 증시 회복세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라면서 계속해서 연준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점 강조를 했고요. 이제는 기업 실적 시즌에 주목해야 한다라면서 실적이 바로 그 증거다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실적이 약화가 되면 위험자산 선호도 낮아질 것이다. 라면서 이 실적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또 로이터에서도요. 지금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관련된 이야기 전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이 좀 대두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소식을 밝히면서 이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틀째 무역 협상 마무리했고요. 이제 추가 대두 구매로 이제 성의를 보였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보면 이제 8일 동부 시각이죠. 이 대국민 담화를 하겠다. 셧다운 장기화에 대해서 이 국경 장벽에 관한 이야기 내놓겠다라는 점 밤 9시입니다.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10일에는 직접 멕시코 국경을 방문할 것을
표명을 했습니다. 트위터로는 이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네, 한편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기사로 지금 헤드라인을 로이터 기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이제 바로 개장 소식 나온 이후에 나오는 속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신 소식 들어봤고요. 지금 시각 11시 30분 지나가면서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개장 시세 바로 보시죠. 네, 오늘 화요일장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과 함께 본장 소식 함께 보실까요? 3대 지수 모두 급등 출발한 상황입니다. 다우존스는 0.63%의 강보합권 출발이고요. S&P 500은 1%에 넘는 강한 상승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1%에 넘는 강한 상승으로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물지수도 함께 보실까요? 자, S&P 500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역시나 본장이 급등 출발한 이후에 S&P 500은 2,577까지 올라가면서 1% 가깝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0.91%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네요. 개장 이후에 더욱더 탄력을 높여가면서 6,567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는 나스닥까지 개장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화요일장 급등 출발한 상황입니다. 본장에서는 3대 지수 모두 1%대 상승으로 출발이 되면서 선물지수도 역시나 탄력을 함께 받아가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첫 번째 이슈로 지수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네, 먼저 전략을 짜주셨는데 그 전략이 바로 통했네요, 마스터님. 네,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미장 개장이 지금 시작됐는데 지금 굳이 할 필요성이 없어요. 예.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가 저는 개인적으로 휩쇼가 나오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추격을 하기보다는 좀 위치값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대기를 하시는 게 오히려 이상적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아무리 강한 매수장이 펼쳐지고 있지만은 추격성은 굉장히 금물이에요.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큰 장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밑단 추세대 지지 대비로 봤을 때는 아까 6,525라인이었는데 지금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추세대가 변경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지값도 변경이 되는 거죠. 상황 자체가. 그럼 6,530라인으로 좀 변경을 하시고 거기에 목표가 매수를 조금 더 지정하는 스타일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추세대 기준으로 좀 보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일목균형표를 따라가기에는 좀 다소 무리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하방에 대한 좀 스팬 이탈 관점이 오면은 한 차례 조정 관점이 열릴 때까지는 좀 대기하는 게 좀 더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보수적 관점이고, 그리고 원래 보통 이제 미장 개장하고 조금 대기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제가 언급드려요. 항상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렇기 때문에 6,500 오늘 단가로 35오기 전까지는 조금 매매를 스탑하시고, 자, 매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추격성으로 오거나 어떤 위치값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습관 자체 기르면은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일목균형표상 원웨이 가능성이 일단 제기가 되는데 굳이 따라가지 마시고 스팬 뚫린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저 밑단 추세대 지지값까지 올 때까지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은 관점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실 때에도 단기적인 매수로 또 보셔도 된다라고 매수에 대한 접근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본장 개장의 3대 지수 모두 급등 출발한 상황 속에서 원웨이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대로 쭉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추격으로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드렸던 기준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시면서 기준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개장 소식 어떤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NBC 개장 기사입니다. 네, 지금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다우가 250포인트 넘는 jumps 했다는 표현을 썼고요. As comeback from lows led by Amazon continues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아마존주가 기술주의 반등을 주도하면서 오늘 다시 저점에서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기술주들이 정말 좋은 이제 출발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미중 무역 회담 이런 부분이 낙관적으로 적용됐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빵주들 좋은 소식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좀 연말과 이어서 조금 좀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는데 오늘 페이스북 같은 경우 12.2% 그 이후 이제 12월 달 24일이죠. 이후에 지금 상승을 한 상황이고 아마존도 24.7% 그리고 넷플릭스, 알파벳 역시 35%와 10% 정도 그 이후에 지금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라면서 기술주 오늘 소식에 이제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방금 전해드린 S&P 이슈와 동일하고요. 또 방송 중에 추가적인 속보 나오는 대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기술주 안에서도 뭐 다양한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애플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계속적인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고는 있지만 오늘장 뭐 1% 현재는 1.27%의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존이 지금 2.44%의 상승으로 39포인트가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뭐 나스닥 지수 안에서는 뭐 파란불이 좀 드문드문 보이고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 지금 본장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주의 상승 견인으로 나스닥 지수를 비롯해서 S&P 500까지 함께 탄력적인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이슈인 오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최근에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49달러 초반대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50달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50달러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전략이 유효한지 궁금한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관망을 들으셨습니다. 일단 저도 좀 궁금한 게, 뭐 앞서서도 지수에 대해서도 일단 매수를 좀 추격하지 마셔라. 라는 그런 코멘트가 있었잖아요. 지금 오일이 워낙 단기적으로 49달러, 50달러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떨어져서 보셔라. 뭐 그런 의미일까요? 어떠실까요? 아니요, 저는 사실 이제 매수를 보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네. 지금 너무 정교하게 어떻게 보면 추세대 자체가 저항을 받는 국면 자체가 확연히 드러나요. 예. 지금 너무, 지금 초록색 선을 한번 저항 추세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잠시만요. 자, 차트만 좀 크게 해서 볼게요. 어쨌든 저항 추세대만 확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좀 선을 두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점에 어떻게 보면 저항 추세대를 좀 정확히 막고 온 입장에다가 내일 이제 어떻게 보면 원유 재고가 있죠. 재고가 있는 입장인데 저는 이게 깨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제기가 된다는 부분이에요. 차트적인 기술적 분석으로 좀 판단했을 때 시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는 52까지는 도달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요 근래에 들어서 좀 판단하는 부분이 52단가까지는 일단 도달 가능성이 굉장하게 열리는 여건 자체가 마련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은 오늘 저항대 추세대 자체가 너무 정교하게 맞았어요. 오늘 고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고점 자체가 49.58입니다. 여러분들. 예, 49.58. 이거에 대한 이탈 관점이 좀 더 이루어지고 나면은 52 단가까지 단기간 내에 상승 랠리를 또 추가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저항 자체는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더 손익비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봐야 될 게 있어요. 여기 CCI 하나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CCI.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차트가 이상하게 나오네요. 잠시만요. 자, 차트만 좀 CCI라는 보조지표만 하나 첨부만 할게요, 여러분들. 첨부만. 자, 52까지 어떻게 보면 52.50까지 좀 도달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좀 포지션을 좀 더 좋은 포지션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CCI가 지금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CCI가 과매도 있는 구간대 자체를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어요. 오늘 자체 단가를 좀 주목하기보다는 여러분들 내일이나 CCI가 과매도 구간에 한 차례 도달할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단기간 내에 좀 더 저가 형성 자리를 머물고 CCI가 과매도 구간대 그때부터 다시 재매수 관점을 보는 게 오히려 좀 더 손익비를 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오늘 어떻게 보면 추세 저항대가 이렇게 정교하게 맞은 거는 오늘 이게 갱신하지 못할 가능성이 일단은 제기가 됩니다. 그럼 1차적으로 중장기 관점에서 좀 보실 분들은 CCI가 과매도 구간대 형성됐을 시 T차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항 추세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게 헤드앤숄더가 걸릴 때 그때부터 매수가 스타트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제기가 된다. 이 부분은 언급드릴 수 있고 2차 관점은 뭐냐면은 오늘 이대로 일봉상 그리고 60분 봉상 고점에 대한 형성 위치값이 끝났을 시 내일 이 위치값 자체가 갱신이 되면 이탈 관점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매수를 2차적으로 볼 수 있다는 관점 자체가 나와요. 그럼 오늘 단가내를 찾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항을 정확히 맞은 저항이 있다 보니까 한번 보조지표적으로 눌림장이 있을 때 그때 한번 매수를 보는 게 좀 더 적절한 포지션을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52.50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일봉상 보면요. 여러분들 어떤 상승에 대한 변곡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지점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거 앞으로 매수로 날아갈 것입니다 보기보다는 단기간 내에 조정 자리가 52.50까지는 좀 도달 가능성이 제기가 되니까 그때까지는 매수 랠리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매수 포지션에 집중하시면 되겠다. 이 부분 언급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52.50까지는 도달 가능성이 제기가 되나 오늘 60분 봉에서 추세대 저항 자체가 너무 정교하게 맞았다 보니까 오늘 관점을 보기보다는 내일 CCI가 과매도 구간에 한 차례 도달했을 시 저점 형성 가능성이 그때 한 번 더 제기되다 보니 그때부터 재차 매수 관점을 보는 게 좀 더 이상적인 판단이겠다. 이렇게 좀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너무 정교하게 맞았어요. 예. 정교하게 맞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고 싶고 보통 이제 CCI가 과매수 구간 때 좀 이렇게 올 때 많은 파장이 있긴 하지만은 요 근래 들어서 이제 너무 과매수 구간이 많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조정 가능성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과매도 구간에 올 때 그때 한번 매수 포지션을 기약해 보는 게 좀 더 이상적인 매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리들 하지 마세요. 너무 고점에 대한 저항 추세대가 정교하게 맞았다. 이게 제가 오늘 웨이팅을 하는 하나의 근거입니다.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좀 더 매매하는 게 좀 더 이상적일 것 같아요. 지금 단가내에서 어떻게 매수를 재차 박았고 수익을 내기보다는 한 차례 눌림장이 있을 때 CCI 과매도 있을 때 그때 한번 보는 게 좀 더 이상적인 판단이겠다. 이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과매도 집중 구간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길 바라겠고요. 아직 이 상승에 대한 변곡점이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52달러 초반대까지의 상승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섣불리 매수로 좀 들어가지 마시고 가격대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면서 중장기적으로는 52달러 초반대까지의 라인 그 이상의 상승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전략을 말씀해 드렸는데요. 이번 주는 뭐 예고를 해 드렸던 대로 해운 마스터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번 주 원유재고 전후로의 흐름도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좀 계속해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5일 관련된 외신 소식도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가격에도 미중 무역 회담의 이슈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증시와 또 밀접한 지금 요즘같이 큰 관계가 있는 적이 없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펙 감산 부분도 여전히 5일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요소입니다. PBM 오일협회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고난이 예상된다라면서 쉽지만은 않은 이제 미중 무역 회담 이런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을 했고요. 이제 3월 이후에 관세 부분을 지금 간과하고 있다라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과연 3월 이후에 이제 이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리기로 한 이 부분이 적용이 될지 안 될지가 변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낙관적이다라면서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S&P 기관에서 내놓고 있는데요. 2019년에 브렌트유 평균 가격 55달러 그리고 WTI는 50달러를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저유가라는 이 부분이 아무래도 경제 둔화와 과잉 공급이라는 부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점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한편 다른 기관에서도 이제 2019
2019년 이제 60달러에서 70달러 사이에서 이제 오일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면서 이 사우디의 이제 기초로 한 기관이죠. 이 부분 함께 이야기를 했고, 또 마지막으로 JBC 에너지에서는 미중 이제 무역 회담과 더불어서 미국은 이 오일 관련해서는 셰일 증상 계속해서 할 것이다라는 이 부분을 증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미 지금 1월 초 1200만 배럴 하루 생산 중이다 라면서 이제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는 소식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관련된 외신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1시 45분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질문을 좀 많이 올려주셨는데 먼저 시세 좀 빠르게 확인하고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네, 일단 S&P 500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일단 2,577.25포인트까지 0.91%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 나스닥은 이제 1% 넘어가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571포인트 선 거래되고요. 유로FX는 지금 소폭 회복이 되면서 1.15달러대 라인이 막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골드는 1,281.8달러고요. 방금 전에 만나보신 오일은 49.57달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오일까지 확인을 하셨고요. 문자 질문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2592님의 질문이고요. 마스터님 47.34달러 매수 한 계약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일을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47.34달러에 매수 한 계약 들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한다면 어떨까요? 만기까지 보려고 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상당한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 속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가능하다면 현재 부근에서 계약수를 하나 더 보태서 들고 가고 싶다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마스터님? 자, 일단은 만기까지 끌고 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기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예. 자, 만기가 22일 날 잡혀 있네요. 예, 보통 이제 22일 날 잡혀 있고 전주까지만 확인한다면 다음 주까지 매매를 이끌겠다 이 관점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를 보기 위해서 제가 언급드렸던 거는 60분봉 CCI가 죄송합니다. 네, 한번 관점 자체는 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좀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47.15 위치값 잠시만요. 포지션 한번 다시 볼게요. 네, 47.34네요. 네, 오버 중인데 47.34 위치값이 완전한 안전적인 구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하루 단가내 자체가 200-300T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저칫하다간 이제 불타기라고 하죠. 추가 매수를 하려고 지금 경영 자체를 잡고 계시는데 불타기를 하기보다가 그 단가내를 그대로 보유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버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좀 더 이상적이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단가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은 하루 내에도 불타기에다가 본저가 위치가까지 놓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극점이 위치값이라든가 평단 자체를 좋은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함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일단은 개인적으로 불타기 이제 추가 매수를 한번 고려를 하신다면은 네. 오늘 고점 자리가요. 언급을 드릴게요. 고점 자리가 49.60으로 네. 형성이 돼 있죠. 5군데 정확하게. 오늘 이게 고점을 형성되고 나서 내일 이게 이탈되면은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한번 보세요. 그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탈이 된다는 게 돌파를 말씀하시는 그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기준 자체를 뭐로 보고 있냐면은 이 추세 저항대의 이탈을 보고 있어요. 이탈. 근데 오늘 이게 고점이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전제를 일단 하나 깔게요. 여기서 고점 형성이 되고 그대로 장이 끝났다. 그리고 내일 어떻게 보면은 죄송합니다. 코가 많이 막혀서 추세에 대한 저항대가 이탈 관점이 이루어지면은 추가 매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 한번 노려보실 만해요. 근데 지금 위치값에서 어떻게 추가 매수 자리를 찾기보다는 오늘 여기서 그대로 멈추고 고점 형성되고 나서 그 다음날 이탈 관점이 이루어지면 그때 한번 기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질문 드렸고요. 유튜브에 또 애청자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 많은 분들 궁금하시는 골드입니다. 자, 골드 승리 루이님이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골드도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1283.5달러의 한 계약 매수입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1283.5달러이면은 역시나 지금은 내려오면서 손실을 좀 보고 계신 상황인데 매수로 보고 계시는데 앞으로 좀 가격 자체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마스터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오늘 가격 이동 평균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추세에 대한 가장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국면 자체는 12평이라고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12평. 지금 83.5달러입니다. 네. 오늘 저점 형성 가능성이 일단은 한 차례 제기가 돼요. 똑같은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요 국면이죠. 정확히 이 국면이에요. 이 국면. 매수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국면 내에서 12평에 대한 저항을 가장 많이 봤는데 지금 똑같은 현상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보고 있고 오늘 1283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중장기 관점으로 이끌고 가실 거면요. 전 12평 저가인 1278에 대한 손절을 두시고요. 자, 최근 고가죠. 1300.4 갱신을 목표로 좀 가셔야 돼요. 이게 추세장의 근본이겠죠. 가격 이동 평균상.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작년 12월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 값이 마무리로 떨어지고 2017년도죠. 골드가 추세장을 굉장히 잘 만든 케이스인데 이와 같은 케이스가 지금 발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12평에 대한 저항을 한번 맞고 고점의 갱신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 그러면은 이 12평을 맞았던 1278에 대한 손절은 반드시 두고 가야겠죠. 그리고 오버 관점으로 가져가신다면 1300에 대한 이탈 관점 자체를 좀 더 보고 나서 이 1300.4에 대한 이탈 관점이 있을 시 그때부터 이절 구간을 찾아보는 게 좀 더 이상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자, 60분봉 이제 추세대로 좀 보자면은 네. 자, 60분봉에 대한 추세대로 보자면은 아직 추세대가 깨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매수의 관점을 아직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립니다. 매수에 대한 관점을 아직까지 유지할 수 있다. 자, 만약에 언급을 한 차례 더 드리자면은 1278에 대한 이탈이 돼서 손절이 났을 시 다시 한번 이 지지 추세대에 부딪힐 때 매수 관점 한 점 볼 수 있다는 기회 자체가 나와요. 지금 앞으로 골드에 대한 시황은요, 달러에 대한 전망 하락 가능성 제기와 장 유동성 확대에 대한 리스크 증폭으로 앞으로 매수에 대한 뷰를 지속적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매도에 대한 추세가 나올 시 웨이팅하는 시간이 다소 길어질 것이고 매수에 대한 추세가 나올 시 공격적인 매매를 들어갈 가능성이 올 한 해 골드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요. 그럼 지금 단간에서는 개인적으로 12평에 대한 위치값으로 매수를 보는 게 정답이겠고, 자, 1278에 대한 이탈이 그대로 나온다. 그러면은 1270에 대한 재매수 관점을 다시 한번 잡는 게 오히려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두 관점을 좀 유지하신 채 골드를 보시는 게 오히려 매매에서 손익비를 구성할 가능성이 앞으로 열린다. 이렇게 판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까지 저희가 알차게 또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골드에 관심 있어 하시는 만큼 이 전략을 토대로 다시 한번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화요일장은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신세계를 통해서 다양한 소식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